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그저 가정주부이고 직장인 두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랑 비슷한 연배의 주부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1970년대 초반에 태어나서 학력 고사를 거치고 대학에 들어간 세대입니다. 그리고 졸업 무렵인 IMF 시기에 취업 전선에 나왔다가 얼마 못 가서 바로 잘린 후 약간의 방황의 시기를 거쳐서 2000년대에 결혼으로 인생에 정착한 여자입니다.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보고 이모의 소개로 급하게 여기저기 맞선을 봐서 그중 하나를 골라서 연애를 한 후에 시집을 왔거든요. 연애 당시에는 사회 상황이 어려웠고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다들 실직자가 흔한 시절이었기에 남편 될 사람이 직장이 있는지를 가장 중점으로 파악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남편은 몇 달 후면 직장이 문을 닫는다는 것을 통보받고는 다른 직장을 구하러 열심히 다니던 중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전혀 모르던 저의 이모는 자신의 친구 조카가 저랑 비슷한 연배이고 아직 미혼이란 사실이 떠올라서 소개팅을 주선했지요. 일단은 부담 없이 한번 만나보라는 말에 저는 백수인 제 처지가 부끄러워서 크게 기대하지 않고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조용하고 작은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저는 그저 집에서 가사 일을 돕고 있다는 말로 얼버무렸습니다. 그때는 여자가 집에서 논다고 해도 크게 흠이 아니던 시절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모르게 제가 불량품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그도 그날 썩 기분이 밝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다니던 회사의 경영 악화로 자신의 일자리가 곧 없어질 거라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그런 자신의 현실을 들으면 분명히 퇴짜를 맞을 거란 생각에 그저 그날 저녁 한 끼 먹는다는 기분으로 가볍게 그 자리에 나왔다고 나중에야 말하더군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첫 만남 이후로 며칠간 그의 전화가 걸려오길 눈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견디다 못해 이모에게 그의 연락처를 알아달라고 해서는 그에게 애프터 신청을 제가 해버렸습니다. 어떻건 그렇게 해서 우리는 6개월 정도 연애를 했어요. 집에서는 동생들이 저의 데이트 이야기를 물어댔고 저는 엄마에게 옷을 몇 벌 새로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일도 제대로 안 풀려가고 있었고 자식들은 줄줄이 아직 결혼 스타트도 안 끊었는데 싶던 차에 제가 이제 곧 시집을 가려나 보다 싶었던 엄마는 곧말 없이 제법 큰 돈을 주면서 옷을 사 입으라고 하셨어요. 어떻건 엄마가 굳이 닥달하지 않아도 저도 나름으론 백수라는 저의 현실에 지쳐가고 있었기에 그를 놓치지 말아야지 했습니다. 더구나 그를 한 번, 두 번 만나보니 제법 마음에 들었고 그는 어느 틈에 광고 회사에 새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회사도 아니었고 월급도 작았지만 일단은 경력을 단절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여긴 그는 새 직장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그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가겠다고 결심했지요. 그렇게 우린 결혼했습니다. 크게 욕심내지 않고 조촐하게 생활을 꾸려나가며 두 딸을 키웠고 남편은 15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다가 자그마한 광고 사무실을 차려서 독립했습니다. 수입이 크게 나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직접 뭔가를 성취한다는 마음이 있어서인지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 생활은 크게 힘들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저는 큰 불평 없이 남편과 원만하게 지냈고 그런 한편으로는 늘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겪어본 적 없는 사회를 친구들은 당당히 살아남아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 것을 조금은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기도 했고요. 나중에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자 제가 돌봐줘야 할 일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저는 결혼 전에 백수로 살던 때와 비슷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허전한 마음이 점점 크게 밀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파트타임 일이라도 해볼까 하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력도 없고 나이도 많지만 어떻건 내 손으로 돈이라도 벌어보자. 그리고 그것을 내 맘대로 쓰면서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하며
나를 찾아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치 공장에서 김치 담그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대학까지 나온 제가 거의 할머니가 다 된 분들과 김치나 담그고 있는 것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했지만 제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니 생활에 활력이 솟았지요. 그리고 거래처에 김치를 납품하는 30 초입에 청년 배달기사와 언젠가부터 비밀 연애도 시작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며 아주 신중을 기해서 이 연애를 즐기고 있기도 하고 청년에게도 미리 세심하게 부탁을 해서 향수나 로션 같이 향이 느껴지는 제품은 우리가 만나는 날에는 가급적 삼가달라고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잔업이 있는 날에 김치 창고 안에서 급하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도 했고 청년의 아파트로 가서 본격적으로 뜨거운 사랑을 함께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가 사는 집이 저의 집에서 아주 멀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놓였고 그가 혼자 살고 그 아파트 사람들이 다들 새벽이나 아침 일찍 나가고 돌아오기에 남들에게 관심 기울일 틈이 없다는 사실도 너무 마음이 놓였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20살 차이나 나는 저와 청년을 이상한 눈으로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하자 더욱 마음이 편했고요. 그저 이모나 엄마가 반찬거리를 싸들고 찾아오는 거겠거니 할 터이고 그런 것조차도 관심 받길 만큼 다들 살기 바빠서 헤맨다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의 아파트에서 남편이 제 생일에 사준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갔습니다. 아직 남편 앞에서 입어 보인 적조차 없는 그 옷은 남편이 큰 마음 먹고 준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아닌 젊은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입는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희 집은 가난했고 엄마는 옷 하나도 제때 사다 주실 형편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요. 늘 엄마에게 물려 입은 후줄근하고 사이즈도 맞지도 않은 옷을 입고 친구들을 만난 날은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어른 돼서 돈 벌면 명품 옷부터 마음껏 사 입어야지 하는 생각을 그때 품었고 막상 첫 직장에 취직하고 보니 회사의 사정상 권고사직을 당해야 했습니다. 갖고 싶었던 명품 옷은 그렇게 몇십 년째 제 마음에만 남아버리고 말았지요. 그리고 이제 저는 푸릇한 청년과 비밀 연애를 하면서 옛 시절의 아픈 마음을 다 치료받는 셈이 되었습니다. 작은 돈이나마 제가 벌어서 쓰고 있고 그것은 온전히 제 것이니 까짓것 몇 달 모으면 조금 괜찮은 옷 하나 정도는 이제 사 입을 수 있게 됐지요. 결혼 전에는 주눅든 상태로 남편에게 매달리다시피 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도 했는데 이젠 제가 당당한 직장인이 되어 남자와 대등하게 연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지난 청춘이 다시 돌아온 것만 같습니다. 제 인생은 20살 중반에 그 시절로 돌아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때처럼 백수도 아니고 이미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았다는 푸근한 마음을 담은 채 다시 맞이하는 20대 시절이 제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뒤늦게 찾아온 행복을 놓치라는 말은 정말 듣기가 싫습니다.